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쿠다가와 르요노스케의 세 번째 작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읽는 작품은 쿠모노 이토, 즉 거미줄, 번역을 하면은 거미줄인데요. 쿠모가 거미, 그 다음에 이토가 줄, 이렇게 해서 거미줄을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 작품 제목에서 보듯이 조금은 쉬운 내용이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지금까지 썼던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문학 작품과는 달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야기로서 처음 시도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을 보면,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처음 문학 활동을 시작할 때 썼던 라쇼몽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었었죠. 거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도 착한 마음, 좀 순진한 듯한 느낌이 든 젊은 하인이 결국은 쫓겨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본인도 역시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서 나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 작품이 일본의 고전에서 제재를 따와서 고전에, 그 중세시대에 쓰여졌던 설화, 금성물어, 일본어로는 콘자쿠 모노가타리, 거기에서 그 따왔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금성물어에서 콘자쿠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덤불속 라쇼몽도 그렇고, 덤불속도, 여기 그 고전, 물론 이 작품 위에도 이제 조금씩 제재를 얻어왔지만요, 어쨌든 어떤 전거를 두고 작품이 쓰여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덤불속 역시 한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간의 그런,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에고이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기주의, 자아에 집착하는 그런 에고이즘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두 작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쿠모노 이토라고 하는 거미줄이라고 하는 작품은 흔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걸 동화라고 하죠. 네, 동화. 그리고 이 동화로서 아쿠다와 류노스케가 처음 시도했던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은 1918년에 실제 그 동화 잡지, 아동 아동 잡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잡지인 그 아까이돌이라고 하는, 아까이돌이라고 하는 그 빨간새, 한국어로 번역하면은요, 빨간새라고 하는, 그 아동 잡지의 창간호에 실렸습니다. 아동 잡지의 그 창간호예요. 이 잡지는 당시에 유명했던 아동 잡지로서 이제 이 작품이 실리면서부터 그 성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당시 아동문학으로서 유수한 작품들이 쭉쭉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뒤에서 작품을 해설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제재를 따와서 이 작품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다와 류노스케가 처음 썼던 아동 문학인데도 아쿠다와 류노스케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처음 본인이 자신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문학작품을 쓸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다고 해요. 실지 편집자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멋지게 작품을 완성시켜서 지금은 단지 짧지만 아동문학 동화로서도 있지만 하나의 그 문학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성이 뛰어난 문학작품으로도 널리 읽히고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문에 의거해서 천천히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구성적으로 1, 2, 3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작품인데도 세 갈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1 처음입니다. 아루히노 고토데 고자이마스. 네, 아루히노 고토데 고자이마스.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쭉 보면은 고자이마스라는 문체가 색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자이마스라는 표현. 이 표현은 흔히 여러분들 뭐 시대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들리는 표현인데요. 고자루라고 하는 아루, 그 다음에 이루, 이런 그 말의 정중어입니다. 그래서 그 있다의 정중어니까 있으시다, 뭐 계시다 이런 말이겠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니까 아루히노 고토데 아리마스라고 보통 어로서는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중한 표현으로서 고자이마스. 어느 날의 고토 일입니다. 또는 어느 날의 일이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에 대한 정중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중한 말투로 이 문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설의 분위기가 뭔가 존귀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 아루히노 고토데 고자이마스. 어느 날에 일이셨습니다. 어느 날에 일이었습니다. 뭐 일이셨습니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느 날에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읽어보면은 오사카 사마와 고쿠라쿠노 하스이케노 후치오 히도리데 브라브라 오아루키 니 나tte 이라샤이마시다. 자, 오사카 사마와 여기서 오사카 사마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부처님은 뭐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처님은 바로 이 부처님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고자이마스라는 표현이 앞에 오면서요. 부처님은 고쿠라쿠 극락,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극락으로서 이제 그 무대의 배경,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나오고 있죠. 고쿠라쿠노 하스이케라는 것은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을 얘기하겠죠. 연꽃,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스는 연꽃, 그 다음에 연을 말하죠. 하스는 연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케는 연못을 말하죠. 그래서 극락의 연꽃, 연못, 하스이케노 후치는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가장자리요. 그래서 연꽃 연못의 가장자리를 히토리데, 여기서는 혼자 독자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혼자서라는 말이죠. 히토리데 혼자서 브라브라라는 말은 보통 흔히 우리가 뭐 빈둥빈둥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뭐 어슬렁어슬렁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부처님이 빈둥빈둥 어슬렁어슬렁 그 이렇게
다닌다라는 표현으로서는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목적 없이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이렇게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한적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이 그런 의태어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좀 여유롭게 슬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 아루끼니 나떼 이라시아이 마시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고요. 이 본래 말은 이제 아루꾸입니다. 아루꾸. 그래서 아루꾸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극락의 연꽃 연못의 가장자리를 혼자서 뭐 여유롭게 어슬렁어슬렁 아니면은 천천히 뭐 이렇게 걷고 계셨습니다 라는 말을 부처님이니까 걷고 계셨습니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걷고 계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오가 붙고요.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니 나루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 아루끼니 나루, 이 아루꾸라는 동사가 연용형이 되면서 오 아루끼니 나루 하면은 걷습니다가 걸으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걷다가 아루꾸, 걸으셨다, 걸으시다 라고 하면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걸으시다 라고 하면은 오 아루끼니 나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라샤이 마시다 라는 표현까지. 그래서 그 정중어, 존경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라시아이마스라는 말은 이루의 그런 이루의 그런 존중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루이때 이루, 아루이때 이마스, 이 단순한 말을 아루이때 이마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을 부처님에 대해서 가장 그 정중하게 존중하는 표현으로 쓰기 위해서 오아르끼니 나떼 이라시아이 마시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는 대부분 부처님이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 이런 정중한 표현으로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작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오샤카 사마와 고쿠라쿠노 하스이케노 후치오 히토리데 브라브라 오하르키니 나떼 이라시아이 마시다. 부처님은 극락의 연꽃 연못의 새 가장자리를 혼자서 뭐 어슬렁어슬렁 걷고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